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수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염분비 일정 법칙까지. 여러분 제가 지금 프린트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19페이지. 19페이지. 220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제가 뽑아드렸죠. 내용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파트가 2개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수권 첫 번째 파트가 내용이 정말 적어. 거의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야. 알았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가장 먼저 수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수권이라고 써놓고 이제 우리가 수가 이제 무슨 숫자야? 물수지. 그럼 이제 보통 수권 하면은 지구에 있는 물이구나, 액체 상태구나, 이거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근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권의 구성 중에는 액체 상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존재하느냐? 단단한 고체 상태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 고체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수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누가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이해가 될 거야. 수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해수예요. 바닷물이죠.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빙하입니다. 아, 여러분 빙하는 액체 상태가 아니고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 네, 그래서 빙하도 수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하수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들. 여러분 그 우리 과거의 조선시대나 혹은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걸로 많이 식수를 충당하고 있죠? 우물. 네, 우물이 이제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호수랑 하천수예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강 이름이 뭐예요? 한강. 그것도 하천수에 포함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여러분 해수는 소금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마시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늘색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하늘색이죠 거의. 그죠? 네. 이 빙하부터 호수와 하천수는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굉장히 담백한 물이다라고 해서 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게 특정 문제집 그리고 특정 출판사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쌤, 여러분 빙하 대부분 다 어디 있어요? 북극이나 남극, 그 바다 위에 존재해가지고 해수 쪽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빙하, 지하수, 호수, 하천수는 우리가 육지에 있는 물이다라고 해서 육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돼지 육수, 닭 육수, 그건 이제 고기 육자를 쓰는 거고 육지할 때 육자인 거고, 요렇게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혼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은 물질의 상태가 뭐뭐 있죠? 물하고 얼음하고 수증기. 수증기. 그럼 수증기는 왜 수권에 포함이 안 될까? 공기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오, 나쁘지 않았어. 이 수증기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겠지만 기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야. 아시겠습니까? 저거까지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뭐 책에서 뭐 해수가 97% 혹은 뭐 99%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퍼센트 게이지를 암기하시기보다는 양, 그 부등호, 순서 정도 알아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저 정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담수 있죠? 담수는 우리 인류가 그나마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빙하를 구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특정 문제집에서 빙하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물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집에서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 빙하를 녹은 물을 그대로 마시면 조금 위험하긴 하겠지만 가능은 해요. 약간의 정제작용만 거쳐주게 되면. 여러분 우리 편의점에서 파는 물 중에 제일 비싼 물이 뭐예요? 삼다수. 아니지, 제일 비싼 물. 에비앙.
에비앙 크게 비가 녹인 물이에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냥 뭐 삼다수랑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약간의 다른 점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우리 아침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죠. 여러분 오늘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어요. 그죠? 수자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자원은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물들을 통틀어서 수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물들이죠. 사용할 때 쉽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어렵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 쉽게 사용하는 게 좋겠지. 근데 생각을 해봐. 대한민국에서는 빙하 구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지하수는 땅속에 박혀있지. 꺼내기가 쉬워 어려워?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호수, 하천수는 눈 돌리면 바로 보이지. 그러니까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으로 가장 활용을 많이 하는 물은 누굴까요? 호수와 하천수겠다. 근데 오염되기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호수와 하천수는요. 전체 수건에서 0.03%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러니까 어때? 얘네들은 고갈에 대한 염려가 커 적어? 커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수자원의 형태예요. 첫 번째,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의 형태는 농업용수입니다. 어디에 사용하는 물이겠어요? 농사. 뭐 뻔하죠.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물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요. 시험 문제마다 혹은 측정한 시기마다 그 다음 측정하고 있는 그 측정 기관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생활용수가 두 번째예요. 여러분 생활용수는 뭘까요? 생활할 때 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유지용수는 제가 여러분 필기 조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강은 대표적으로 우리 한강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태백산에서 시작하고 있거든요. 태백산맥 근처에서. 그리고 제일 끝이 어디예요? 서해, 인천 앞바다죠. 그럼 강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바다로 빠져나가. 그쵸? 그러면은 언젠간 한강이 말라? 그래서 우리 고조선이란다. 뭐래니? 삼국시대부터 한강 차지하려고 치질고 볶고 싸웠잖아요. 그게 몇 년 됐어? 1000년이 됐잖아. 근데 그때 동안 한강은 말랐어, 안 말랐어? 안 말랐어. 그 뜻은 뭐냐면은 이 유지용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지용수는 뭐냐면 하천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물을 유지용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좋아요. 그 다음 가장 적은 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은 공업용수입니다. 공업용수는 뭐겠어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들이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됐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활용수랑 유지용수의 순서는 바뀔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는 그래프 보고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수자원의 형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계속 호수와 하천수를 쓰면 고갈의 염려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그나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수입니다. 자, 지하수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한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바로 고갈의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비 왔잖아요. 그죠? 그 빗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채워줍니다.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해요. 그 다음 여러분, 지하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땅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자갈, 암석, 진흙, 모래 같은 곳에 의하여 걸러질 게 많이 걸러집니다. 따라서 필터링이 어느 정도 돼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오케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요즘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 이게 조금 어려울 거야. 얘들아, 혹시 너네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제가 수자원이라고 써가지고 그래프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보이십니까? 네. 수자원의 활용 현황이에요. 활용까지만 쓸게요. 근데 지하수는 양이 많아요. 보이죠? 그쵸? 자,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책에다가 1980년도부터 써놨습니다. 보이세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농업용수 보이시죠? 네. 여러분, 농업용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에서 2003년도에는 47%로 많이 감소했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시게 되시면은 그 그래프의 크기는 어떻게 됐죠? 커졌어요. 즉, 총량은 증가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980년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총량이 100리터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 중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고 있는 물이 70리터라고 해볼게요. 그럼 몇 퍼센트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용수로. 그렇죠. 7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2003년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무려 1000리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야. 지하수도 개발하고 호수와 하천수도 개발하게 되고 하면서 더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지. 이해했어? 근데 그 중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500리터가 된 거예요. 비율은 몇 퍼센트로 감소했습니까? 그렇죠. 50%로 감소했지만 농업용수가 사용하는 총량은 어떻게 됐죠? 늘어난 거죠. 그렇죠. 70리터에서 500리터로 증가한 거예요. 하지만 비율은 어때? 감소한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거 많이 틀립니다. 많이 헷갈릴 수 있겠죠. 저거 그래프 분석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왜 사용량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쵸? 뭐 농업용수도 공업용수도 유지용수도 생활용수도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인구 증가가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여러분, 우리 이게 좀 웃기는 말일 수 있긴 하겠지만 1980년대, 70년대 그때는 일반 사람들이 커피를 막 물 마듯이 막 마실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겠지. 더 과거로 가볼까? 여러분 혹시 소주를 과거에는 증류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쌀과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한 술이었어요. 전통주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지금은 어때요? 되게 쉽... 엄청 쉽게 화학적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생활 수준 향상이 있습니다. 살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커피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겠죠.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으셨나요?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벌써 한 파트가 끝나요. 와우.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파트를 할 겁니다. 자, 다음 파트는 해수의 온도인데 그 온도 중에서도 표층 수온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표층 수온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는 온도가 되겠습니까? 표면. 그쵸? 자, 표층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의 표면의 온도예요.
여러분, 표면 온도는 이것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때려받고 있습니다. 무엇 에너지일까요? 바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적도지방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적도지방을 위도로 이야기하자면 저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은 온도가 다 높죠? 그럼 해수의 표층 수온도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되겠죠. 당연한 내용일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전 지구상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극지방. 잘했습니다. 극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위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고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의 해수의 온도도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번째.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은 바로 지구에 존재하는 위도와 나란합니다. 자, 나란하다는 말은 결국에 뭐냐면요. 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질 거예요. 그럼 해수의 표층 수온도 낮아지겠죠. 위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겠죠. 이것을 나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림으로 살짝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나쁘지 않은데? 동그라미, 그지? 여기가 어디야? 적도지방이겠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아니 낮아져요. 에이, 내가 빨간색을 썼다고 헷갈리기는. 일부 낚아봤어. 낮아지게 되겠... 뭐야 이건 또. 낮아지게 되겠지. 따라서 해수의 표층 수온도 올라가면 낮아질 거야. 그죠? 그럼 반대로 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적도지방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온도 어떻게 돼? 높아져요. 높아지겠지. 이제 안 낚여. 높아지겠죠. 이거를 나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를. 아시겠습니까? 됐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연직순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연직순환. 순환? 연직수온. 순환은 야, 큰일 날 뻔했다. 근데 갑자기 지구과학 수업할 뻔했다. 연직수온. 여러분, 연직이 뭐예요? 연직이 뭐죠?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연직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됐습니까? 정의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이 온도가 되고요. Y축이 깊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프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구간. 여기는 여러분 지금 온도가 어때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낮아지고. 진짜? 여기가? 온도 똑같죠? 온도 일정하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 이 지역의 이름은 무엇이냐? 혼합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혼합층은 가장 깊은 곳이에요? 가장 얕은 곳이에요? 얕은 곳이죠. 그럼 표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쵸? 근데 이름이 뭐가 붙어 있죠? 혼합. 혼합이 뭐야? 섞여. 섞이는 곳이야. 왜 섞일까? 가장 표면 부분이니까 바람 때문에 섞이는 곳입니다. 적어요.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불면 많이 불수록 혼합층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섞일까 적게 섞일까? 많이 섞이겠죠. 즉 바람이 많이 불수록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구간의 이름은 무엇이냐면은 수온약층이에요. 수온이 낮아져요. 그렇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온이 낮아지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뜨거운 물은 항상 어디 있어야 돼? 위쪽에. 차가운 물은 아래쪽에. 이거 한번 보자. 온도가 높은 물이 어디 있어? 위에. 온도가 낮은 물은 아래. 그러면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잘 안 일어나야지. 뜨거운 물은 계속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은 계속 아래에 있는데 왜 일어나? 그렇죠? 그래서 수온약층은요. 대류 현상이 그렇게까지 활발하진 않아요. 따라서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온약층은 그래서 안정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가장 아래쪽 층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심해층이라고 불러요. 자, 심해층에서는 이것만 필기하세요. 첫째, 날씨. 두 번째, 계절. 마지막, 위도.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데 차가워요. 됐지?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은 이런 내용일 거예요. 똑같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가 있고 마지막은 일자입니다. 질문할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연직수온 변화일까요? 혼합층. 아니야. 저위도겠죠? 아, 지역. 왜요? 저위도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왜? 왜 그러죠? 바람이 거의 안 바람이 거의 안 불어서 그것도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X축이 뭐라 그랬죠? 온도. 어때? 제일 뜨겁지? 아, 저위도가 적도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억하실 거. 여러분 지금 저위도는 혼합층의 시작 온도랑 끝 온도의 차이가 어때요? 커요. 커요. 엄청 크죠? 그래서 저위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수온약층이 뚜렷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노란색으로 그린 그래프는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 곳일까요? 중위. 딱 봐도 그렇죠. 중위도겠죠. 여러분 근데 중위도는 눈에 띄는 특징이 한 가지 있지 않나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딱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죠. 그죠? 그럼 여러분 눈치껏 딱 대답해야지. 파란색은 어디겠어? 고위도. 고위도. 그렇게 분석한 근거는 무엇이다? 많이 그거. 준대 차가워서. 바람이 준대 차가워서. 질문할게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서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지역은 어디입니까? 고위주. 고위도. 수온약층이 가장 뚜렷한 지역은 어디예요? 저위주. 자, 질문할게요. 그럼 고위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혼합층이에요? 고위도에서 수온약층 어디 있어요?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돼. 고위도는 층상 구조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혼합층이 가장 두꺼운 지역은 어디예요? 중위도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너 이해 못했지 지금? 어디가 이해가 안 돼? 그 혼합층 두꺼운 거. 지금 이게 얇아 두꺼워? 아. 얘는
그지? 그지? 됐지? 깊이잖아. 네. 그치? y축의 깊이라 그랬으면 저기 두껍다고 판단을 해야죠. y축 됐어? 네. 됐어? 그리고 따라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수은합층이 가장 뚜렷한 지역은 어디예요? 저기 저 위도요. 혼합층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저기 저 위도요. 그렇죠. 됐습니까? 고위도는 아예 이런 층상구조 구분하지 않아요. 저거 하나 기억해 두는 게 키포인트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내용을 가지고 실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실험 문제가 하나 있죠. 거기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각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 실제로는 뭐에 비유될 수 있는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여러분 선풍기가 뭘까요? 바람. 그렇죠. 선풍기가 바람일 거예요. 그럼 선풍기의 세기가 미풍에서 약풍, 강풍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져야 돼? 혼합층의 두께가 달라져야 하겠죠. 그 다음 적외선 등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네. 태양열. 태양. 그냥 적외선 등은 태양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염분입니다. 염류와 염분. 여기는 좀 적어주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 가장 먼저 류입니다. 류. 자, 저 염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 성분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잘 기억해둬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가장 많이 녹아있는 것이 NaCl이에요. 이거 뭐예요? 소금. 뭐라고 읽어줘야 돼? 염화나트륨.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녹아있는 것은 뭐냐면 MgCl2입니다. 이거 뭐라고 읽어줘야 돼요? 네, 얘는 염화마그네슘이에요. 뭐 세 번째까지 기억해 두실 필요는 굳이 없어요. 세 번째가 뭐야? 황산마그네슘이죠? 근데 그다지 중요하진 않다. 요 정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염류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면은 이거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염분입니다. 쌤, 뭐가 다른가요? 좀 많이 달라요. 자, 염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녹아있는 정도야. 정도. 알았죠? 염분은 잘 들어. 해수가 1kg이 기준이야. 1kg이면 몇 그램? 1000g. 1kg 속 염류의 그램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퍼센트예요? 우선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염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 생겼어? PSU입니다. PSU. 푸수라고도 하죠. 푸수. 자, 이 PSU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실용, 염분, 단위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저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이 염분을 공부하고 나면은 우리는 꼭 이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계적으로 평균 염분은 얼마인지. 이거는 기억해두면 좋아요. 얼마 나오느냐? 35 PSU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저 35PSU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적으셔야 돼요. 나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 좀 적으라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35PSU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이 개념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해수가 1kg이 있을 때 염류가 몇 g 있는 거죠? 35PSU는?